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노인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볼게요. 건강을 증진하는 행동, 우리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야겠죠? 질병은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질병이 발생되고 나면은요, 이건 치료하기도 힘들고요. 예방이 항상 가장 좋은 거예요. 낙상 예방, 질병 예방. 영양 문제, 노인들은요, 미각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저하된다고 했죠. 어떻게? 단짠을 못 느껴요. 단맛과 짠맛을 못 느끼니까 음식을 만들 때 설탕, 소금을 많이 넣겠죠? 소금을 많이 넣어요. 짠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죠?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에는요, 저염 저지방 시기가 좋은데 미각을 못 느끼니까 소금을 많이 넣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유발될 수가 있다라는 거. 노인들 물 잘 안 먹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렇게 물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물 좀 마셔. 그러면 나는 물이 안 맥힌다. 목이 안 마르다 이러셨어요. 왜? 노인은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본인이 목마른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수시로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안 먹으면 탈수가 발생되는 겁니다. 설사 하면은요, 탈수가 발생되니까 수분을 섭취해라 이렇게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니까 물을 안 마시고 싶으니까 안 마시게 되면 탈수가 발생된다. 아시겠죠? 밥을 먹으면요, 포만감을 일찍 느낄까요? 늦게 느낄까요? 일찍 느낍니다. 좀 의외죠? 포만감이 지연된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렇지, 감쪽같이 노인은 포만감이 지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포만감을 일찍 느낍니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못 먹는다 이런 거죠. 복부가 팽만하고 식욕 부진이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껴요. 노인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요, 인지를 못하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입니다. 치매 대상자죠. 치매는요, 말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나 행동만 굼뜬 게 아니에요. 이 밥을 먹을 때도 골고루 반찬을 먹어야 된다 이런 기능도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씹는 것도 잊어버리죠. 삼키는 것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콧줄 꼽습니다. 영양이 불균형이 돼요. 노인은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물 안 마시니까 탈수가 발생된다. 포만감은 일찍 느낀다. 사실 먹는 건 얼마 없다. 치매 대상자, 인지 기능이 부족한 대상자, 영양 문제의 위협성이 있다라는 거.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먹어야겠죠? 칼슘은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D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됩니다. 여기서 철분제는 뭐랑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철 좀 들어라 이씨. 비타민 C 또는 요양보사 시험에서는요, 오렌지 주스랑 철분제를 같이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철분제가 액상인 경우가 있어요. 치아가 까맣게 착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대로 철분제를 먹는다, 액상 철분제는 빨대로 먹는다, 요런 것까지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 원합니다. 아시겠죠? 어떠한 키워드가 있으면요, 세트로 다 알고 가시면 좋아요. 문제가 변형돼도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신다. 금기는 뭐야?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질병 있잖아요. 간, 심신, 갑부 그런 것들 좀 이따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물은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탈수가 오니까 또는 변비가 오니까. 물이나 섬유소가 풍부한 과일, 야채를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해라.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콜레스테롤이 생기니까요.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동물성 지방 많이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생깁니다.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이 의미는 뭐예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하루에 3번 밥 먹으면 3번은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와요. 매일 1번 이상, 그 중에서도 끼마다 먹어야 되는 거 단백질이에요. 고기나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단백질이잖아요. 여러분, 먹기 싫어도요, 계란 후라이를 먹던지 삶은 계란 또는 요즘에 구운 계란도 쿠팡에서 바로 배달되잖아요. 또는 콩 들어간 거는요, 여름에는 콩 국물 마트에서 팔아요. 그거 사다가 그냥 음료수처럼 마셔도 되고요. 물 타서, 소금 조금 타서. 또는 콩국수에 먹어도 되고요. 두부 사서 먹어도 되겠죠.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이거 향신료, 조미료죠? 요런 것들 어떻게 해요? 사용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입맛을 돋구려면 뭐를 집어넣어요? 식초, 후추, 파, 마늘 같은 향신료를 넣어야 입맛이 돋가지죠. 그리고 소금 대신에 또 다른 것을 조금 더 넣으면 이게 맛이 좋아지니까요. 향신료를 사용해서 입맛을 돋운다, 또는 싱겁게 먹는 조리법으로 요런 것들을 사용한다. 노인의 수분 섭취,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5개 암기할게요. 이 5개 외에는요, 수분을
먹어줘야 됩니다. 간심신갑부. 간심신갑부. 일단은요, 간경화, 심부전, 심장부전, 심장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전, 신장입니다. 콩팥, 신장이 원활하지 못하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이렇게 5개는요, 수분을 제한해야 돼요. 병원에서 이 질병이 있으면요, 하루에 물을 뭐 얼마큼만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심신갑부. 간경화, 여러분 이거 그냥 편히 들으세요. 간경화는요, 간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가지고 간 조직이 딱딱하게 섬유화되는 것이 간경화예요. 간 기능이 나빠지니까 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혈액순환도 나빠지겠죠. 특히 이 간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혈액 속의 수분이 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간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알부민이에요. 우리 왜 영양제에 알부민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이 줄어들면요, 혈액 내의 알부민의 농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혈액 속에 영양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혈관 내의 수분이 주변의 세포 사이사이로 빠져나가서 부종이 발생해요. 붓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그 수분이 복강내에 고여서 복수가 차요. 그래서 간경화는 복수가 찹니다. 그래서 복수가 차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해야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병 자체가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들입니다. 신부전, 심장이 원활하지 못하다. 심장의 구조나 기능적인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심장이 부전하니까. 보통 심근질환, 고혈압 요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심부전이 생깁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해야 돼요. 병원에서 말하면 저수분을 먹어야 됩니다. 예방이 중요한 게 바로 신부전이에요. 신부전. 콩팥이 부전하다, 콩팥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거죠. 신장, 콩팥의 기능은 뭘까요? 소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노폐물을 소변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이 바로 신장 콩팥의 역할이에요. 이게 망가지면요, 혈뇨가 나오거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부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붓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해 주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은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또 수분을 많이 마셔야 되는 질병도 있어요. 염증성 질환. 몸에 염증이 있으면요, 물을 많이 먹어서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물 많이 먹어야 돼요.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왜 물을 많이 먹냐?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죠?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모모염,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요런 것들은요, 암기하지 않아도 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수분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간심신갑부 요렇게만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신부전이 만성신부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간심신갑부에 만은 없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부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만성신부전이든 그냥 신부전이든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 운동 문제, 폐활량이 줄어드니까 숨이 쉽게 차죠. 폐 조직의 탄력성도 감소한다. 노인은 왜 운동을 기피하죠? 두려워서예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한 번 낙상을 입었던 노인이 또 낙상 입을 확률이 높다. 다치게 되면 몸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균형 능력과 조정 능력이 더 같이 떨어지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왜 넘어진다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문턱 같은 데 걸렸어요. 젊은 사람은 아차차차 해가지고 딱 일어나는데 노인은 바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균형 능력 떨어지죠. 조절 능력 떨어지죠. 순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한다.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에 운동하게 한다. 먹는 약에 따라서 운동의 양을 조절해야지 무조건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운동을 어떤 질병이 생겼다고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운동하지 말라는 질병은 없어요. 하다못해 천식이야, 호흡기가 막 쪼그라들었어. 그래도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 30분 있다가 운동해라. 당뇨병도 운동해라. 다 운동하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마라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과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운동 관리. 운동을 무리하게 하라는 말은 없지만 운동은 해야 되죠.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한다.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서 근육을 릴렉스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근육 손상이 되니까요. 마무리 운동도 해줘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빡세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휴식 시간을 갖는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의 강도, 운동의 기간, 운동의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10분만, 그 다음에 20분, 30분 또는 1분, 5분이라도 증가시킵니다.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고강도 순으로 한다. 점차 강도를 올린다. 이거는요, 운동만이 아닙니다. 공부 여러분 지금 하실 때 머리가 막 진짜 빠개질 것 같죠? 오늘은 10분만 하자. 또는 오늘은 30분만 하자. 이렇게 하면서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5시간, 10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호보를 편하게 들으면서 그냥 거기서 오늘 만약에 30분, 10분 들었어. 한 줄이라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패스하시는 거예요. 오늘 들은 걸 다 머릿속에 암기할 수 없거든요. 반복하면서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노인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확확 행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삐일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안전한 운동 방법, 복용약물을 확인하고 운동해라, 투약 상황 확인 후 운동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질병에 따라서 너무 강도가 높은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은요,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노인이 운동을 꺼리는 신체적인 변화,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된다. 노인은 균형 능력과 조정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운동이 어렵다.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릴렉스 운동을 한다. 수면 문제. 수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자주 깨져. 화장실도 중간에 자주 갑니다. 전립선 비대증 있는 남자 노인들 밤에 한 2-3번씩 화장실 가요.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밤에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해서 낮잠을 잡니다. 밤에 잠이 안 오죠.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수면의 효율이 낮아진다. 그래서 낮잠 자면 안 되고 낮에 어느 정도 몸을 활동을 해라. 그래야 피곤해서 밤에 잘 잔다 이거예요. 카페인은 자기 전에 먹으면 잠이 더 안 오겠죠? 수면 관리,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상,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숙면을 도우려면은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낮에 활동하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 옆 대상자가 계속 코 골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잠 못 자겠죠? 코 고는 사람과 분리시켜준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카페인 있는 음료를 금한다. 금주 금연한다. 늦게까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면은요, 잠이 안 와요. 뇌가 각성돼서 휴대폰이나 TV를 너무 밤늦게까지 보면서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숙면이 안 된다라는 거.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잔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한다. 밤잠을 설치니까 낮잠은 자지 않는다. 낮에 활동하게 한다. 낮잠을 피한다.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기출 지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노인의 성생활. 예전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죽어도 좋아한가? 노인들의 성생활 문제가 나와서 되게 뭔가 쇼킹했는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노인들도 계속 성생활을 한다.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편마비 환자라 하더라도, 뇌졸중 환자라 하더라도 성생활을 해라. 편마비 대상자라도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까지 사용하면서 성생활을 해라. 인간의 기본 욕구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당뇨병 있는 노인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당뇨가 있다고 무조건 발기부전은 아니지만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당뇨병은 일종의 피가 약간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 쪽까지 피가 잘 전달이 안 되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발기가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발기가 부전한 거예요. 당뇨병 중요한 거, 다음 다식 다갈 다뇨의 증상이 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다 연결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뭐가 하나 나오면은요,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연관된 이론을 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궁을 적출했어? 유방을 절제했어? 전립선 절제했어? 이러면은요, 성생활에 영향 줄까요?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가고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수술하신 분이 저한테 댓글 달았어요. 성기능에 영향을 준대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력은 떨어지더라도 할 수는 있다 이 얘기죠. 이런 수술했다고 성기능에 영향 주지 않지만 성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강심제, 이뇨제, 또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관절염 대상자가 먹는 항염증성 약물 이런 거는요 조금 성문제를 유발한대요.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뇌졸중 한번 있었던 노인들도 성생활 가능은 하다 이거예요.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노인의 약물 사용,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됩니다. 신장은요, 소변을 배설하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빼줘요. 이 약에 대해서도요, 이 약물을 몸 밖으로 빼줘야 돼요. 그런데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니까 약물이 안 빠지고 몸에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 혈류량의 감소. 어떤 혈류량?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했을 때 약물이 중독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약 많이 먹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아스피린 진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약물이 몸 안에 많이 축적된다. 그래서 중독이 된다. 노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약물의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다라는 거. 약물 사용의 원칙,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도 그냥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나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은요, 약도 의사랑 상의해서 먹어야지 영양제 막 과다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비처방약도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이죠.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한다.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비상약은 상시 구입이 가능하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 뭐 있어요? 해열제, 타이레놀,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 요 정도는요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런 게 국시 나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소화제. 복용약물의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 진료 시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사전에 제시한다. 처방전 이런 거 사진 하나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갑자기 뭐 치과를 갈 일이 생겼어요. 뭐 먹는 약 있으세요? 그럼 기억을 못 합니다. 이거 찍어 놓은 거 주면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를 발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지혈이 안 돼요. 그래서 발치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는 약을 끊고 오세요. 약 일주일 끊어도 괜찮은지 내과에서 서류 받아오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먹고 있는 약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약물의 사용 방법. 복용하던 약을 의사 처방 없이 중단하지 않는다.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최근의 약을 먹는 거예요. 내가 혈압이 조절된다고 혈압약 무조건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철분제제는 뭐랑 먹어라?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와 같이 마셔라. 하지만 자몽 주스랑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고혈압약은요.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약발이 떨어진다.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된다. 이게 약물의 오용이에요. 건강기능식품도 의사와 상의하고 먹어야지 무조건 건강에 다 좋은 게 아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이거 가루로 뭐 변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연화곤란 있으신 분들 약 잘 못 삼킵니다. 분할성이 있는 약은 쪼개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인삼, 홍삼, 고혈압약과 복용할 때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 자몽 주스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약을 뭐 굳이 자몽 주스랑 먹습니까? 그쵸? 물약 사용 시 흔들어서 먹여라. 병뚜껑은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을 때 오염되지 않게 이 안쪽이 위를 향하게 놓아라 이거예요. 약 복용 잊어버렸어.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먹는다? 아니에요. 그냥 1개만 먹는다. 더블로 먹으면 안 된다. 금연과 금주. 금연이 중요하죠.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담배를 한 까치만 피워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나 만성신부전 환자들 한 까치만 피워도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금연하면 너무 좋겠죠. 어려워서 문제죠. 장기간 흡연했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만 끊어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국가고시 어떻게 나와요? 끊기만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담배는 끊으면 무조건 좋다. 몇십 년 피웠어도 끊으면 좋다. 이거예요. 흡연, 칼슘의 부족은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나쁘다. 이거예요. 심혈관 질환이 발생된다.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된다. 간접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담배는 무조건 안 좋다. 절주. 주변 사람들에게 절주 의지를 알린다. 음주 일지까지 작성해서 점검하게 한다. 정 안 되면은요.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 이런 데도 나가고요. 알코올 중독이신 분 많죠? 매일 술을 먹거나 반주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나 술 끊었어. 이제 안 먹어. 이렇게 알리래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